알아차림을 다른 말로 하면 지각한다 라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에 대한 알아차림이 트라우마 극복에 왜 중요한가? 대부분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러한 어떤 고통에 빠지면서도 그 고통에만 초점이 가 있지,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게 또 나타나는구나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과 접촉, 그걸 한 발 빠져나와서 자신을 바라보는 관조가 이루어지지 않거든. 그게 된다면 거기에서 관조할 수 있다는 건 다른 말로 뭘까요? 그것과 벗어나서 분리되어 있다는 거거든. 우리는 관조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의 수렁에 빠진다.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신의 어떤 감각, 감정, 생각, 자신의 말이나 자신의 행동이나 이런 것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다면, 지각할 수 있다면, 이게 또 이거구나, 이건 이래서 이런 거구나 라고 내가 알아차리고 접촉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는 건 분리됐다는 것이고, 분리됐다는 것은 그러한 감정적 회오리에서 한 발 비켜설 수 있다.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자, 트라우마는 트라우마 경험 이전과 이후의 나의 존재와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트라우마 이후에 완전히 바뀌어진 나의 자신의 그런 감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행동,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알아차림과 접촉, 관조가 가능한가? 트라우마 이후에 대부분 사람들 그게 어렵거든. 그래서 그렇다면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알아차림을 가질 수 있도록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된다. 혼자서 안 된다면 제일 좋은 건 혼자서 회복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통해서 그러한 알아차림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힘드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죠. 그래서 알아차림과 접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관조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고, 알아차린다는 것은 결국은 변화할 수 있는 뭐를 가진다는 겁니까? 키를 가진다. 그럼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까? 내가 알아차렸다는 거. 내 어떤 감각과 감정과 현재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부분을 알아차리고 그것에서 한 발 빠져나와서 관조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것이 바로 나의 감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말,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 자, 트라우마 경험은 이렇게 보세요. 과거와 트라우마 경험은 나 자신을 어떤 상태로 만들어놨는가요? 과거의 내 트라우마 경험과 현재의 나 자신을 연합시켜놨죠. 요 전체성을 잘 이해해야 돼요. 트라우마 경험은 그 경험과 현재의 내가 뭐 돼 있다? 현재의 내가 현재하고 그 트라우마 경험이 연합되어 있다. 이게 연합 개념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 뇌의 전체성에는 이 트라우마 기억은 뭐 돼 있다? 분리돼 있다. 그게 핵심이 된 말이에요. 분명히 이 트라우마 경험은 현재의 내 삶에 연합되어 있으면서 우리 뇌의 전체성에는 분리돼가지고 독자적으로 움직이니까 뇌의 전체성에서 이걸 통제할 수가 없다. 쉽게 하는 말로 지 혼자 따로 놀고 있다. 근데 이 따로 놀고 있는 이게 강한 정서적 경험이었으니까 이게 어떤 자극이 들어가지고 현재 상태에서 그것이 재현될 때 우리의 전체성은 사라져버린다. 무너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리는 지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는 지각하지 못하면 전체성이 무너져 있는 과거의 트라우마 경험이 재현된 현재의 상태를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이고 느끼고 거기에 완전히 연합된 상태에서 고통을 끊임없이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트라우마 경험이 현재의 삶과 연합된 것을 무엇이게 해야 된다? 분리시킨 이후에
분리된 이 과거의 트라우마 기억이 내 전체성에 들어와서 아, 과거에 내가 그런 적도 있었어. 그렇게 힘든 고통을 겪은 적도 있었어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내 현재의 전체성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그건 내 현재와는 뭐 됐다? 분리되었으면서 내 전체성에는 융합돼서 들어왔다. 그게 트라우마를 극복한, 회복한 이후의 상태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면 아, 이것이 과거의 경험일 뿐이다. 시간이 지나간 과거일 뿐이다. 라는 것을 지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트라우마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그 과거의 경험을 어디에서 느끼고 있습니까? 현재에서 느끼고 있으니까 이건 현재의 나의 존재와 정체성이 그러한 트라우마 경험에 완전 중독된 상태에서 고통을 겪는 거예요. 분명히 지나간 과거인데 그 과거를 뭐? 현재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왜? 트라우마 경험은 현재의 내 모든 삶에 트라우마 그 정서를 채색해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상태나 주변 환경조차도 모두 뭐 트라우마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이 현상은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의 감각,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이제 자신의 경험을 한번 보세요. 본인은 이 수업 중에 끊임없이 본인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 기억하시나요? 그렇다면 그건 뭘까요? 그걸 지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거 지각하고 알아차리다라는 거거든. 심지어는 그걸 언어로 표현할 수 있었다는 거거든. 아, 그 과정에서 이미 나는 뭐? 트라우마에서 점점 빠져나와 버렸다. 그걸 이미 극복한 상태가 됐다. 다음에 이제 본인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이미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건 많이 벗어나 있는 상태고 그 회복되어 가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현재 본인이 그 과거의 트라우마 경험을 무조건 회피하고 억압하고 눌려놓지 마라. 그걸 뭐 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직시하고. 직시는 그걸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걸 직시죠. 그걸 만나는 건 직면하는 거예요. 직시하고 직면하게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알아차림, 그것에 대한 접촉을 통해서 해소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분리시켜줘야 되죠. 그건 그러한 과정들이 결국은 과거의 트라우마 경험을 현재 내 삶과 분리시켜서 나의 삶, 내 전체성에 융합시킨다. 우리 뇌에는 수많은 긍정적인 어떤 경험, 부정적인 경험,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겪었던 모든 부정적인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다 트라우마가 되지는 않아요. 왜? 그건 나의 전체성에 융합돼 들어와 있거든. 어떤 것이 우리를 괴롭히느냐면 그 트라우마 경험은 도저히 전체성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게 되면 나는 못 견디니까. 그래서 그건 해리, 분리식이 났단 말이에요. 분리식이 났기 때문에 이놈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태에서 끊임없이 나를 현재 삶에 들어와서 현재 삶 전체에 그걸 비춰버리니까 내가 트라우마에 구속된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 그만큼 중요하다. 본인의 알아차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거든. 최근에 근데 이게 제가 막 필라테스나 이런 거 막 하면서도 최근에도 또 느끼고 있는 게 확실히 몸에 대한 지각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못 알아차리는 거죠. 네, 못 알아차렸던 거죠. 네, 확실히 몸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명상이나 이런 걸 사실은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음악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들으면 사실 돼야 되거든요. 웬만큼 하면 혼자서 사실 어느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냥 보통 사람이 한다고 치면 사실 잘 안 됐거든요. 명상을 배워도 사실은 뭐 여러 많이 배웠는데도 사실은
어떤 누군가 이제 좀 잘하는 사람이 인도를 해주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조금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고 혼자서는 사실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일단 편해야 되는. 이거 어제 읽어본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 제 몸이 이제 불편한 거죠. 예, 제 몸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또 회피하는 걸로 계속 이제 반응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 몸을 느끼면 편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간 계속 불편해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느끼고 싶지가 않잖아요. 감각을 그렇지. 계속 죽이잖아요. 그럼 왜냐면 나한테 부정적인 감각이니까 이거를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감각을 죽이기도 하고 하여튼 몸에 대한 사실은 운동도 그만큼 했으면 몇 년을 했으면 제가 더 많이 진짜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안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 그걸 느낀 거죠. 예. 이렇게 이게 더 이상의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찾아도 이거 이상은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분도 평생 그것만 바치고 그냥 올인한 사람이라서 뭐 이거 필라테스 말은 필라테스라 하지만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방법을 뭐 필요한 건 다 시도해보고 그걸 이제 요약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방법도 나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확실히 최근에 또 느낀 건 이게 조금 어제도 이제 다시 그제도 그렇고 이제 이제 이어폰 꽂고 이제 뭐 쌤 녹음해 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듣기도 하고 뭐 딴 것도 이제 유튜브에 그냥 배경으로 깔릴 수 있는 영상만 또 이제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하다 보면 느끼면 그것도 이제 해보는데 확실히 이게 그냥 뭐 이제 감각을 좀 설명을 하면 그냥 편하게 이렇게 좀 몸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몸 안에 거한다 해야 되나? 편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몸을 딱 떨구면 딱 그냥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안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되지? 확실히 몸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져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뭐 길을 보낸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감각도 이렇게 스캔이 돼야 되잖아요. 사실은 밑으로 가면 갈수록 잘 안 돼요 이게. 예, 확실히 머릿속에 뭔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왜 본인이 계속 그걸 체크하는데? 그러니까 체크하는 순간 네. 나는 거기 몰입이 안 되잖아. 그냥 앞으로 하실 때 뭘 하시든 간에 체크하지 마세요. 하는 그 행위 자체에만 초점이 가야 되는데 이게 되는지 얼마나 있는지 느낌을 자꾸 내가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 순간 이미 깨져버리지. 왜냐면 그런 건 몰입이거든. 몰입할 때만이 그 상태로 들어가는데 체크하고 확인한다는 것은 그죠. 이미 몰입이 안 되죠. 그러면 몰입 안 된 상태에서 내가 그 느낌을 다시 확인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지. 그러고 다시 계속 돌아오는구나. 근데 뭐 체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냥 내가 오늘 요거 한번 해야 되겠어. 그 상태만 느낌만 계속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느낌이 약하네 강하네 이런 것도 판단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지경이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예. 그 무아지경은 뭐냐면 내가 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내 존재조차도 잊어버리는 거거든. 근데 본인은 존재는 고사하고 의식을 계속 살려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의식이 계속 관여하고 있는데 신체의 이완은 의식이 아니고 잠재의식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예. 의식에서 잠재의식을 자꾸 통제하려고 하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이 선생이 본인이 실제로 내가 그걸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없는 방법을 자꾸 쓰신 거죠. 그걸 자꾸 의식이 맞아요. 왜냐면 본인의 학습 태도나 어떤 그런 능력을 보면 충분히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요게 너무 요 내가 그걸 자꾸 이성적 뇌에서 의식적으로 뭔가 자꾸 확인하고 체크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온전히 못 들어간 거겠지. 근데 아마 이 선생도 지금 여기서 내가 뭔가 강하게 뭔가 들어가면 또 잘 받아들이거든. 그거 왜 그러냐면 그 순간에는 의식이 그냥 관여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야.
아, 이 사람이 나를 다 해줄 거야. 아, 예. 맡겨버렸거든. 예. 근데 음성을 듣거나 이거 오디오를 듣는 건 내가 그게 주체가 돼줘야 되니까. 맡길 대상이 없잖아. 아, 그죠. 그게, 아, 그죠. 맡길 대상이 없죠. 의지하지 않죠. 그죠? 예, 의지하지 않죠. 근데, 아, 그걸 이제 한 거는 몸이, 그러니까 이제는 흘러가더라고요, 꽤. 예, 꽤 흘러가더라고요. 그냥, 꽤 편해지더라고요. 이게 생긴 경계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진짜 문장 하나하나가 저한테 너무 와닿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위협이 되는 게 아닌데 경계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죠? 예. 위협이 아닌데. 위협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게 그때 수업 마치고도 이제 가서 바로 읽어봤거든요. 무슨 방법이 또 있을까? 왜냐면 웬만한 건 일기쓰기나 이제 노래하는 거 이런 거 다 하는 것 같아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방법이 있을까 찾아보고 어제도 이제 뭐 좀 하다가 다시 이제 한번 또 읽어보고 뭐 일을 좀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느낀 거죠. 이제 경계태세를 계속 하고 있네. 뭔가 사람이 길 가다가도 사람이 오면 항상 그걸 먼저 발견한 건 저예요. 네, 항상 그래야 생존에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냥 사람 지나가는데 왜 자꾸 저 사람을 내가 보고 의식하고 관찰하고 근데 이게 느낀 거죠. 조금 예민하게 한다? 그렇지. 조금 굳이 과하게 좀 깊게 그 순간 또 깊게 파고드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또 순간 과하게 이게 과하다는 걸 느낀 거죠. 이게 지각했네. 이게 과하다는 걸 느낀 거죠. 느끼면서 지각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몸이 이제 조금 이게 몸의 지각력이 살아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그 기본적인 지각력 자체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상향식으로 올라가니까. 네, 그걸 느낀 거죠. 그러면 내가 이게 어쨌든 경계태세를 좀 과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책이 고등학교 때 잘 안 읽히고 했던 것도 이제 정확히 알겠어요. 책 읽는 것도 저한테 스트레스니까 경계태세를 엄청 끌어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막 열심히 달리고 싶거든요, 사실. 안에 에너지를 이런 걸로도 좀 분출을 좀 확 하고 싶거든요. 책을 확 읽고 싶고 막 빠져 있고 싶거든요, 좀 사실은. 근데 이건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 나타난 증상이 사실은 책이 안 읽혔던 거였거든요. 그때 힘이 한번 풀리고 그때 막 친구들한테 책을 어떻게 읽냐고 막 물어봤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계속 되어 왔어요. 근데 저도 포기한 거죠, 어느 순간. 막 그때 어떤 그런 다독이나 이런 것도 찾아보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했었어요. 막 침도 그때부터 막 시작이었어요. 근데 뭔가 시각이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긴장도 확 끌어올려니까 이제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막 그런 게 있었죠. 정확히 알았어요. 경계태세를 끌어올리니까 거기서 계속 긴장을 시키는데 그렇지. 이게 눈동자나 이런 게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죠. 책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책 읽는 것 자체가 워낙 피곤한 일인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저는 읽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제가 할 때 원래 좀 이게 하나하나 일을 곱씹으면서 읽는 성격이지만 저를 다독한 사람으로도 만들 수는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네. 계속 경계태세를 끌어올리니까 책 읽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하루를 보내도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결국은 또 하나의 교훈을 얻지. 우리 뇌가 그러면 이 모든 부분을 컨트롤하고 있는데 우리 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뭘까? 안전, 생존. 그거죠. 그게 답이에요. 네. 그 이면에는 뭐냐면 우리 뇌는 어떤 경우든 자신의 생존, 안전을 우선하는 건 없어요. 어떤 것도. 그러면 내가 이 글을 읽는데 빨리 상황을 변화시켜서 다음 쭉쭉쭉쭉 가야 되는 부분은 새로운 부분에 가는 건 내가 현재 경계태세로 만들어 놓은 나의 생존 안전에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걸 안 가게 되는 건
의식적으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내가 이걸 더 해야 되고 분량이 있는데도 이성적으로 내가 그렇게- 못 가게 만든 건 나의 잠재의식이거든. 그때 워낙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음. 그것 때문에 그건 그러니까 우리 뇌의 이제 작동 원리를 이 선생은 단순히 교과서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이걸 재해석을 하잖아. 그러면 이건 엄청나게 강하게 본인에게 지금 학습되고 깨우침이 일어나거든. 깨달음이. 그건 좋은 경험이지. 그죠. 그 이제 그래서 어제부터 음.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내가 더 뭘 할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하는 거잖아요. 뭐 차 안에 있으면 전 뭐 노래나 이런 건 사실 부르고 사실은 이 습관이에요. 이제는 사실은 좀 노래 부르는 거나 이런 건 좀 버려도 될 습관 같긴 해요. 좀 굳이 이제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좁혀진 경계가 만든 습관인 거죠. 그때 하고 뭐 명상 뭐 이런 것도 좀 때때로 잘 듣고 뭐 자기 암시도 내한테 해주는 말도 잘 해주고 있고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뭐 일기도 쓰고 있고 뭐 이런 것도 배우고 있고 운동도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뭐 사실 웬만한 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웬만한 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더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냥 이런 거 제 생각에는 그냥 이런 거더라고요. 그냥 주변이 안전하다는 걸 돌아보면서 자꾸 스스로한테 인지시켜주는 거죠. 야, 말을 걸면서 그걸 깨달았네. 그거를 어제부터 계속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몸 감각이 되게 많이 돌아오더라고요. 야, 근데 그걸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여기 있던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냥. 내용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하여튼 근데 그 불안한 거 덜어먹고 책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어. 저 스스로한테 얘기해 주는 거 원래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운동이나 뭐 이런 건 뭐 다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하고 있으니까 이제 내 스스로 사실은 부모가 해줬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근데 내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어른이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 안심시켜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한테 이제 주변을 인지시키는 거죠. 주변에 뭐 여기 사람이 걸어가고 있고 그냥 단순하게 이제 서술을 하는 거죠. 차가 있고 뭐 오늘 날씨가 좋고 뭐 뻥 뚫려 있는데 지금 여기에 너한테 위협될 게 뭐가 있냐. 지금 그건 알아차림과 함께 재경험이거든. 재경험. 다시 경험. 왜냐면 자기 경험? 그 앞에 내가 뭔가 의식을 많이 했던 경계태세에서 했던 경험은 이미 패턴화되어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죠. 그럼 이건 나의 변형계가 강하게 관여하고 있거든. 근데 이걸 지금 알아차림 이후에 의식적으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새로운 지금 학습, 경험, 자극을 계속 변형계에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재경험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똑같은 경험인데 재경험을 시켜서 뇌에서 새롭게 조합을 만들고 새롭게 형성을 시키는 거예요, 전체성을.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일회성이잖아. 그게 다시 반복이 많이 되면 그죠. 우리 뇌는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가 있어요. 초두 효과는 초기에 들어온 정보가 그 이후에 들어오는 정보를 생략, 왜곡, 일반화시키는 거고, 최신 효과는 최근에 들어온 정보가 누적돼서 들어오면 그 이전에 들어온 정보, 그와 관련된 회로가 희미해지거나 약해지고 멀어져 버린다. 심한 경우는 차단돼 버린다. 그래서 새로운 들어온 정보가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형성한다. 그 이론이거든. 그렇다면 본인이 지금 한 이 새로운 어떤 알아차림 이후에 내가 이건 안전한 것이야, 이건 편안한 것이야. 원래 이게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 혼자서 안 돼요. 안 돼서 어떻게 하냐면 전문가가 함께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함께 있을 때는 이건 안전하거든.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 피드백을 넣어주죠. 이건 안전한 것이고, 그러니까 자연과의 소통, 사람과의 소통, 이런 부분들이 안전하고 괜찮다는, 이거 노출을 계속 시켜요. 이걸 노출 기법이거든. 그 노출을 계속 시켜버리면 거기서 들어오는 모든 새로운 자극과 정보 피드백이 기존의 내 뇌의 회로를 바꿔버려요. 회로가 바뀐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화학물질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반복되면 나는 안전한 존재고 세상도 안전한 곳이고 다른 사람들도 안전한 대상이다라는 게 새롭게 학습되니까, 그래서 제가 재경험이라고 이름을 재경험. 새로 경험한다. 새로 리셋을 한다. 그런 게 제가 되게 피곤했나 봐요. 그냥 그 부정적인 감정 속에 울타리 안에 있는 게. 근데 지금은 제가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때
좋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있어야 내가 더 꺼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그게 관계 능력이고 관계망. 그렇죠. 그걸 보통 트라우마에 시달린 사람들은 그 관계가 단절되거나 차단돼 있어. 왜냐면 그 속에 가면 불편하고 내가 고통스럽거든. 그런데 지금 본인이 사람들하고 있는 게 이제 편하고 안정적이라는 게 느껴졌다는 거. 그래요. 본인이 그만큼 많이 회복되고 쿠션이 많이 채워졌다는 거죠. 근데 혼자 있으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이게 막 이제 거꾸로. 선생님이랑 얘기하거나 아니면 친구랑 막 얘기하고 막 에너지를 쓰고 오잖아요. 그럼 혼자 있고 싶으면서 뭔가 탐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혼자 있는 걸 기본으로 세팅해놨잖아요, 지금. 좀 힘들어요, 이게. 책 읽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인가, 이게? 또 막상 읽으면, 딱 머리가 이제 아파오는 거예요, 바로. 이제 지금도 그래요, 책 읽는 게? 네, 있어요. 있어요. 경계태세가 확 끌어올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이랑 수업하면서, 그게 조금 이제 상태가 괜찮거나 내가 이럴 때는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가거나 이래 조금 더 몰입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책 읽는 게 거부 반응이 심한 사람들에게 만화책 읽기부터 시키거든. 왜냐면 만화책은 재미있으니까 편하니까. 그럼 본인이 편한 책은 어떤 책일까요? 지금 그래서 이 공부를 하고 나서 제 불안과 트라우마 책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내용들이 아는 내용들이잖아. 그죠. 선생님 이게 제가 말 좀 해야 돼요. 하세요. 이걸 좀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나서 그냥 제가 가서 이걸 읽어버리잖아요. 그 좀 물론 똑같아요. 똑같이 경계태세가 올라가는데 좀 낫거든요. 낫지? 좀 낫거든요. 친밀감이라는 게 있는 친밀감. 그러니까 이게 기시감이라는 게. 저도 생긴 고민인 게 이게 보면 예를 들어 마케팅 글쓰기를 카피라이팅이라고 하거든요. 뭐 카피라이팅 이게 지금 제가 이게 힘들어요. 카피라이팅도 해야 되고 지금 트라우마 불안도 공부해야 되고 NLP도 요약해서 유튜브를 찍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러면서 이제 뭐 카피라이팅은 새로운 분야잖아요. 그러면서 뭐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좀 공부해야 되고 근데 이게 이쪽은 마케팅이나 카피라이팅 이쪽은 사실 손이 잘 안 가는 거예요. 물론 본인에게 친근한 게 아니지. 그죠. 이제 뚫어야 되니까 이건 사실 에너지 소모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럴 때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요? 가속학습법을 쓰는 거예요. 가속학습법. 가속학습이 뭐예요? 빠르게 한다는 거. 빠르게 배운다는 거. 가속학습 방법에 가장 알맞는 게 뭘까요? 뭔데요? 모델링이죠. 모델링. 성공한 사람이 우수성과 탁월성을 그대로 빼와가 내게 접목하는 거. 이건 이미 검증된 거예요. 그러면 그 검증된 그걸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딱 가져와야 돼요. 가져서 내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건 이건 아주 간단하고 단출해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내게 맞나 안 맞나 이거는 뭐 이 의심을 하거나 확인하려고 하면 안 돼. 모델링은 핵심은 성공한 사람의 우수성과 탁월성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